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공인노무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력해드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노무사와의 사건에 대한 상담부터 저희가 직접 사건 대리를 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사례를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법인의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의 백유진 노무사와 함께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유진 노무사입니다. 저희 노무사가 사건 대리를 많이 하는데 노무사가 사건 대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혼자서 이유서를 제출하고 구제 신청을 제출하신 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만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법적인 자료는 지식인이나 블로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적을 때 부정확한 내용으로 이유서를 제출해서 결국은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무사와의 상담을 거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노무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경우 저희는 사건 접수부터 신문회의 참석, 그리고 마지막 사건 결과를 통지받는 것까지 저희가 전 과정을 함께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건 접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이유서 서면을 저희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유서와 사업주가 제출한 답변서가 오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사실조사 과정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노무사가 이 과정을 직접 진행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과의 소통,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업주와의 소통까지도 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얻게 되는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 화해를 하거나 신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저희 노무사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 신문회의 과정에서 조사관이나 실제로 위원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이 잘 되었나라는 걱정을 조금 더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통지가 그날 8시에 문자로 통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 통지도 대리인인 노무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이나 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라는 불안감도 저희가 대신 대리해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고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들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3개월을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노무사님, 저희가 진행했던 다양한 사건 중에 부당해고 사건을 당했다라고 오시는 분들의 50% 정도가 수습 중에 해고를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수습 기간 중에 사업주가 수습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수습 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은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해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을 할게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해고의 서면 통지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같은 요건은 갖추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수습기간 종료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저희 법인에 오셨던 부분은 수습 3개월 이후에 수습기간에 계약이 끝났다라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당연히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 3개월치의 임금 상당액을 얻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님으로서 경력자로 이 회사에 입사를 하셨었고요. 3개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를 받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해고 통지서를 받기는 하셨습니다. 다만 이 해고 통지서상의 사유가 수습 계약 종료라는 한 줄로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히 해고의 서면 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주가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인사평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인사평가 결과서는 사업주가 그때라도 꾸며서 만들어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습 근로자를 다수 사용했던 사업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인사평가가 전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만 수습평가를 들이미는 것은 관행상 통념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유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서면을 제출을 했고요. 위와 같이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단편적으로 근로자 혼자서 이 사안의 구체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노무법인 호담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노무사님, 실제로 신문회에 가기 전에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주에 노무사님께서 화해를 진행한 건이 있으신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해는 신문회의 이전, 이후에도 모두 가능한데 제가 얼마 전에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문회의 이전에 사용자 측에서 먼저 화해 의사를 밝혀서 신문회의 전 화해 권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의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 화해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근로자 측에서 원치 않는 조금 부족한 합의안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측이 제시한 그런 조건에 휩쓸리거나 본인이 원하는 다른 조건들도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해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와 신청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화해안을 마련을 해드리는 걸 도와드리고 그리고 화해 권고 회의에도 직접 참석을 해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에도 사용자 측이 최초로 제시했던 금액 이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문회의에서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기고 지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되고 신문회의 판정을 받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화해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해 과정에서 저희 노무사들이 화해안을 마련하고 그런 구체적인 합의안을 조정해드리는 걸 조력해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징계해고 사건도 많이 있는데요. 징계해고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징계해고가 가장 많은 사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징계해고 통지서를 수령하고 억울함과 당황함을 금치 못하시는데요. 징계해고의 경우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부분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해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신청인 분께서도 저는 제가 잘못했나 봐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사로 변경하셔서 저희가 사건을 대리해드렸습니다. 이게 징계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안에 해고 사유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업무 정리정돈이 안 됐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다. 세 번째로는 행정적인 문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유가 7가지 넘게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징계 사유가 이렇게 많으니 해고가 정당하겠지. 단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해고 사유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저희한테 상담을 주셨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적인 근거로 저희가 반박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해서 실제로 신문회의를 거쳐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하였으나 그 안에 적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고 그 사유에 따른 해고 처분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결과를 얻은 것인데요. 징계해고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이분처럼 그 안에 사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만 혼자서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을 찾아보며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의 상담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저희 노무법인 호담을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지식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대리를 잘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부당해고 사례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노무사가 어떠한 조력을 해드리는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어떠한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혼자서 끙끙 앓으시며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 노무법인 호담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고 또 진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알기 쉬운 노동법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 백유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